남편이 사라진 그날 저는 밀가루 반죽을 치대고 있었어요. 세상이 무너졌는데 제 손은 계속 반죽을 만들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정은아는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남편 강도연이 입은 와이셔츠의 목깃을 매만지며 현관까지 배웅했다. 오늘 투자건 잘 마무리하고 와. 도연은 자신 있는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건으로 우리 앞으로 10년은 편하게 살 수 있어. 그의 말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대성식품 대표이사라는 명함, 고급 승용차, 그리고 매달 통장에 꽂히는 넉넉한 생활비. 은하에게 도연은 가장이자 성공한 사업가였다. 3살배기 아들 민재가 아빠 구두를 두드리며 웃었다. 아빠 잘 다녀오세요. 그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러나 오후 2시 은하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은행에서였다. 고객님, 계좌가 법원 명령으로 지금 전액 동결되었습니다. 은하는 전화기를 든 채 얼어붙었다. 급히 다른 은행 앱을 열었다. 모든 계좌에 빨간 글씨로 거래정지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손이 떨렸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1번, 2번, 10번.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양복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다. 강도연 씨 댁 맞습니까? 경찰입니다. 영장 집행하러 왔습니다. 은하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퇴직금 횡령, 허위 투자 유치, 서류 조작 혐의입니다. 강도연 씨는 현재 도주 중이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서류를 뒤지고 컴퓨터를 압수하고 장롱속까지 뒤졌다. 민재가 겁에 질려 울기 시작했다. 은하는 아이를 안아 올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제 남편이 언제 집에 오는지 아십니까? 경찰은 차갑게 대답했다. 모릅니다. 아마 한동안 못 보실 겁니다. 저녁이 되어도 도연은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피해자라는 사람들의 전화가 빗발쳤다. 당신 남편 때문에 우리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았어. 돈 어떻게 할 거야? 욕설과 협박이 쏟아졌다. 은하는 전화를 꺼버렸다. 하지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막을 수 없었다. 돈 내놔. 사기꾼 마누라. 은하는 민재를 꼭 안고 방구석에 웅크렸다. 밤이 깊어졌다. 은하는 가방 하나에 옷가지와 통장을 넣었다. 동결된 통장이었지만 그것밖에 없었다. 새벽 4시 첫 차 시간에 맞춰 아이를 업고 집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집은 이미 자신의 집이 아니었다. 기차는 진주로 향했다. 은하의 고향 근처,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 작은 마을 버스 종점 근처에 빈 점포 하나가 있었다. 한 달 보증금 30만 원. 은하는 그곳에 짐을 내려놓았다. 민재는 낯선 곳에서 엄마 치마폭을 붙잡고 있었다. 엄마, 우리 여기서 살아요? 은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응, 우리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날 밤 은하는 점포 안 작은 오븐 하나를 샀다. 중고품이었지만 불은 잘 들어왔다. 그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은하는 밀가루 반죽을 시작했다. 손은 떨렸지만 반죽은 조금씩 부풀어 올랐다. 새벽 6시 첫 빵이 구워졌다. 따뜻한 냄새가 퍼졌다. 은하는 그 냄새를 맡으며 눈물을 삼켰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살아갈 거야. 점포 앞에 작은 간판을 걸었다. 은하빵집. 그렇게 은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세월은 빵 반죽처럼 조용히 부풀어 올랐다. 은하빵집은 마을 사람들의 아침을 책임지는 곳이 되었다. 새벽 4시면 오븐에 불을 지피고 6시면 갓 구운 빵을 진열대에 올렸다. 민재는 그 옆에서 자랐다.
학교 갔다 오면 앞치마를 두르고 빵을 포장했고 주말이면 배달을 다녔다. 엄마, 저 서울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된 민재가 말했다. 은하는 반죽하던 손을 멈췄다. 서울? 네. 법을 공부하고 싶어요. 억울한 사람들 도와주는 변호사요. 은하는 아들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자신이 감춰온 과거가 비치는 것 같았다. 왜 하필 변호사니? 민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엄마가 억울해 보여서요. 항상. 은하는 고개를 돌렸다. 아들은 알고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숨겨도 아이는 엄마의 상처를 느끼며 자라고 있었다. 그래. 가거라.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민재는 장학금을 받아 서울로 올라갔다. 은하는 매달 10만 원씩 송금했다. 빵 1000개를 더 구워야 하는 돈이었지만 아들의 꿈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밀가루를 반죽했다. 그렇게 4년이 흘렀다. 민재는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신입 변호사가 되었다. 은하는 그 소식을 전화로 들으며 오븐 앞에서 울었다. 엄마, 제가 해냈어요. 그래. 정말 잘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은하는 빵집 텔레비전에서 아들을 보았다. 뉴스였다. 신입 변호사 박민재 씨가 10년 전 대형 식품회사 부도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한 집단 소송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수백 명의 직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렸는데요. 화면에 회사 이름이 떴다. 대성식품. 은하의 손에서 빵 트레이가 떨어졌다. 쿵 소리와 함께 빵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계속 흘렀다. 당시 대표였던 강도연 씨는 현재 복역 중이며 박민재 변호사는 회사 재산 추적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상받을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은하는 화면 속 아들을 바라보았다. 정장을 입고 서류 뭉치를 들고 있는 민재. 그 뒤로 강도연이라는 이름이 자막으로 흘렀다. 손이 떨렸다. 오븐에서 타는 냄새가 났다. 은하는 급히 오븐 문을 열었다. 빵이 새까맣게 타고 있었다. 매캐한 연기가 가게 안을 채웠다. 은하는 주저앉았다. 민재야. 그 사건은 입 밖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내 아버지 사건이야. 내가 찾고 있는 그 사람이 내 아버지란다. 하지만 전화기를 들 수 없었다. 그날 밤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뉴스 봤어요? 제가 큰 사건 맡았어요. 그래. 맞다. 이거 제대로 하면 제 이름 알려질 것 같아요. 엄마 자랑스럽죠? 은하는 대답 대신 기침을 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그냥 연기 좀 마셔서. 민재야, 그 사건. 네. 잘하렴. 엄마 믿는다. 전화를 끊고 은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만 흔들리고 있었다. 아들은 자신도 모르는 길을 걷고 있었다. 그 길 끝에 아버지가 있다는 것도 그 아버지가 자신들을 버린 사람이라는 것도 모른 채 은하는 앞치마를 벗으며 중얼거렸다. 민재야, 미안해. 엄마가 말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아들은 진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은하는 그저 뒤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은하는 잠들지 못했다. 오븐의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다. 민재는 사무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더미와 씨름하고 있었다. 대성식품 사건 자료였다. 피해자 진술서, 회계장부, 법원 판결문. 수백 장의 서류 속에서 단 하나의 실마리를 찾아야 했다. 회사 재산이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누가 어떻게 빼돌렸는지. 박 변호사, 이거 좀 보세요. 선배 변호사가 파일 하나를 건넸다. 강도연 대표 관련 가족관계 기록인데 이상한 게 있어요. 민재는 서류를 펼쳤다. 배우자 정은아,
아들 강민재. 생년월일이 자신과 같았다. 이게 뭐죠? 강도연 아들 이름이 강민재예요. 근데 사건 직후에 가족 전체가 종적을 감췄대요. 주민등록도 말소됐고 민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강민재. 자신의 이름은 박민재였다. 하지만 생년월일, 출생지 모든 게 일치했다. 손이 떨렸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피해자 진술서에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도망간 경영진의 가족들도 책임져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민재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다. 새벽마다 빵을 굽던 손, 학비를 보낼 때마다 떨리던 목소리, 과거에 대해 절대 말하지 않던 침묵. 설마. 민재는 급히 핸드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을 기다려 은하가 받았다. 민재야? 엄마, 저 물어볼 게 있어요. 그래. 제 본명이 뭐예요? 긴 침묵이 흘렀다. 민재는 엄마의 숨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 엄마, 대답해 주세요. 제가 누구예요? 은하의 목소리가 떨리며 나왔다. 민재야, 그건 강민재 맞죠? 그리고 강도연이 제 아버지고요. 전화 너머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은하가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미안해. 엄마가 말했어야 했는데. 민재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왜 엄마가 진주 시골에 숨어 살았는지, 왜 과거를 말하지 않았는지, 왜 항상 미안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봤는지. 민재야, 엄마 말 좀 들어봐. 그날 엄마는, 엄마. 민재가 조용히 말을 끊었다. 지금 제가 맡은 사건, 아버지 사건이에요. 아버지가 망하게 한 회사예요. 알아. 뉴스에서 봤어. 그럼 왜 말 안 하셨어요? 은하는 한참을 울다가 대답했다. 내가 너무 열심히 했잖아. 엄마가 뭐라고 내 꿈을 막아. 그리고 엄마도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돼. 그날 그 사람은 우릴 버렸어. 우리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도망갔단다. 너를 안고 있는 엄마를 두고. 민재는 책상을 짚고 섰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엄마, 그날 엄마는 저를 선택하신 거죠? 그래. 엄마는 너를 지키고 싶었어. 그 사람이 아니라 너를 안고 나온 거야.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다. 엄마, 혹시 이 사건 제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은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내가 해야 해. 그 사람이 저지른 일은 누군가는 끝내야 하거든. 엄마는 그날 도망쳤지만 너는 도망치지 마. 민재는 눈물을 닦았다. 엄마, 저 아버지를 용서 못할 것 같아요. 괜찮아. 엄마도 용서 못했으니까. 그럼 제가 대신 막을게요. 이제라도. 엄마가 그날 하지 못한 일. 은하는 전화 너머로 작게 웃었다. 고맙다, 민재야. 엄마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전화를 끊고 민재는 서류를 다시 펼쳤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자신의 과거이자 엄마의 상처이자 수백 명의 억울함이었다. 민재는 펜을 들고 서류의 밑줄을 그었다. 강도현, 끝까지 책임지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사무실에서 새벽까지 일했다. 아버지라는 이름이 아니라 피고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을 대할 준비를 했다. 법정은 숨이 막힐 듯 조용했다. 방청석은 피해자들로 가득 찼다. 10년을 기다린 사람들이었다. 백발이 된 노인, 지팡이를 짚은 여성, 휠체어에 앉은 남자. 그들은 모두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재는 변호인석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침착했다. 맞은편 피고인석에 한 남자가 들어섰다.
수감복을 입은 강도연이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민재는 그 얼굴을 보았다. 기억 속 아버지의 모습은 없었다. 낯선 사람이었다. 강도연은 방청석을 둘러보다가 민재를 발견했다. 눈이 마주쳤다. 강도연의 눈이 커졌다. 입술이 떨렸다. 민재. 작게 중얼거렸지만 민재는 고개를 돌렸다. 재판장이 입장했다. 제320호 사건 횡령 및 배임 피해자 집단소송건 최종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피해자 측 변호인 박민재입니다. 박민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강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민재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다. 피고 강도연은 10년 전 대성식품 직원 312명의 퇴직금 총 23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그 돈으로 개인 부채를 갚고 해외 계좌로 송금했으며 가족과 함께 도주했습니다. 강도연이 벌떡 일어났다. 변호사님, 잠깐만요. 저는 가족을 버리고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이 제지했다. 민재는 계속했다. 피해자들은 10년간 생계를 잃었습니다. 그중 12명은 극단적 선택을 했고 43명은 파산했으며 나머지는 아직도 빚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피고에게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민재는 서류를 한 장 꺼냈다. 이것은 피고의 해외 계좌 추적 기록입니다. 스위스, 케이맨 제도, 싱가포르 총 12억 원이 숨겨져 있었고 저희는 이를 모두 찾아냈습니다. 이 돈은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피고 할 말 있습니까? 강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미안합니다. 하지만 제 가족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제 아들은 아들 얘기는 하지 마세요. 민재가 차갑게 끊었다. 당신에게 아들은 없습니다. 10년 전 당신이 버렸으니까요. 강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민재야, 아빠는 저는 박민재 변호사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법정이 침묵에 잠겼다. 재판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피고 강도연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모두가 일어섰다. 민재도 일어났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피고 강도연 횡령 및 배임죄로 징역 12년을 선고하며 피해자들에게 총 23억 원을 배상하라. 또한 추적된 해외 재산 12억 원은 즉시 환수하여 피해 보상에 사용하도록 한다. 재판장의 망치가 내려쳤다. 탁! 그 소리와 함께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울음소리도 함께 퍼졌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10년을 기다렸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피고인석을 바라보았다. 강도연은 고개를 떨군 채 끌려나가고 있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뒤를 돌아보았다. 민재와 눈이 마주쳤다. 강도연의 입술이 움직였다. 미안하다. 민재는 고개를 돌렸다. 용서는 없었다. 법정을 나서자 은하가 복도 끝에 서 있었다. 검은 옷을 입고 조용히 서 있었다. 민재가 다가갔다. 엄마, 왜 안에 안 들어오셨어요? 들어갈 수 없었어. 그 사람 얼굴 보면 화가 날 것 같아서. 민재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끝났어요. 이제 우리 이 이름 끝내요. 은하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다. 그래. 우리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자. 강 씨가 아니라 우리만의 이름으로. 두 사람은 법원을 나섰다. 가을바람이 불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은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민재야, 이제 시작이야. 진짜 우리 삶.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판결이 난 지 석 달이 흘렀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진주 마을에도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은하빵집 앞 작은 나무에도 분홍빛 꽃잎이 흩날렸다. 은하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오븐에 불을 지폈다. 예전과 똑같은 시간, 똑같은 동작이었지만 마음은 달랐다. 가벼웠다. 10년간 짊어진 무게가 내려간 기분이었다. 반죽을 치대는 손에 힘이 실렸다. 빵이 부풀어 오르고 노릇하게 구워졌다. 달콤한 냄새가 가게를 채웠다. 은하는 빵을 꺼내며 미소 지었다. 오늘도 잘 구워졌네. 아침 7시 가게 문을 열자 단골 손님들이 들어왔다. 사장님, 오늘 빵 더 맛있어 보이는데요? 그래요? 그냥 똑같이 구웠는걸요. 아니에요. 뭔가 달라요. 표정도 밝아 보이시고. 은하는 웃으며 빵을 포장해 주었다. 손님들이 떠난 후 은하는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은하빵집. 10년 전 그날 떨리는 손으로 걸었던 간판이었다. 이제는 익숙하고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었다. 오후가 되자 택배 상자가 도착했다. 서울에서 온 것이었다. 민재가 보낸 거였다. 은하는 상자를 뜯었다. 안에는 작은 액자와 편지가 들어 있었다. 액자 속에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정직한 재료로 따뜻한 마음으로. 편지를 펼쳤다. 엄마, 이거 가게 앞에 걸어주세요. 엄마가 10년 동안 지켜온 마음이에요. 저도 이제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정직하게, 따뜻하게.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엄마 빵 먹고 싶어요. 은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날 저녁 은하는 액자를 간판 밑에 걸었다. 작지만 또렷한 글씨가 가게를 지켰다. 주말이 되었다. 민재가 진주행 기차를 타고 내려왔다. 가방 하나만 들고 온 가벼운 차림이었다. 빵집 문을 열자 따뜻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엄마, 저 왔어요. 은하가 오븐 앞에서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다. 어서 와. 배고프지? 방금 구운 거 있어. 민재는 각 구운 빵을 한 입 베어 물었다. 이 맛이에요, 이 맛. 이 냄새. 은하는 아들 옆에 앉았다. 민재야, 이 냄새 기억나니? 네, 기억나요. 제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도 이 냄새였어요. 그래. 그날 우리 새로 시작했지. 민재는 빵을 천천히 씹으며 말했다. 엄마, 저도 이제 시작이에요. 법무법인에서 공익변호 전담하기로 했어요. 돈은 적지만 엄마처럼 의미 있는 일 하고 싶어요. 은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잘 생각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는 거야. 주말 동안 민재는 가게를 도왔다. 빵을 포장하고 손님을 맞고 설거지를 했다. 어릴 적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엄마 옆에 섰다. 일요일 저녁 두 사람은 가게 문을 닫고 함께 앉았다. 창밖으로 노을이 졌다. 은하가 조용히 말했다. 민재야, 그 사람 용서했니?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용서는 안 됐어요. 하지만 이제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끝났어요. 그래. 그걸로 됐다. 미워하면 우리만 힘드니까. 엄마는요? 은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엄마도 비슷해. 용서는 못했지만 이제 그 사람 생각 안 해. 그 대신 우리 생각해. 민재는 엄마 손을 잡았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엄마는 행복했어. 너 키우면서. 오븐의 잔열이 가게를 따뜻하게 데웠다. 밀가루 냄새와 버터 향이 섞여 공기를 채웠다. 은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이 냄새로 기억하자. 우리가 다시 시작한 날, 우리가 견뎌낸 시간,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든 이 순간.
민재도 눈을 감고 냄새를 맡았다. 네, 엄마. 이 냄새로 기억할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다. 은하가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갓 구운 빵 한 조각. 소박했지만 따뜻한 식사였다. 민재는 빵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다. 엄마, 복수는 끝났죠?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복수는 끝났어. 그럼 이제 뭐해요? 은하는 아들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이제 우리 삶이 시작이야. 진짜 우리만의 삶. 창밖으로 별이 떴다. 어둠 속에서 빵집 간판이 은은하게 빛났다. 은하빵집. 정직한 재료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 불빛 아래 두 사람은 함께 웃고 있었다. 10년의 상처는 빵 냄새 속에서 조용히 아물고 있었다.